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마지막 엔딩이었습니다. 특히나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유재명 배우가 특별 출연이었다니, 저는 유재명 배우의 특별 출연을 알리는 자막이 가장 큰 반전으로 느껴졌습니다. 드라마의 후반부 불에 타오르는 연구소의 모습과 함께 사람들의 반응과 마지막 박수 소리와 중간중간 들리는 폭죽 소리까지 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화려한 쇼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선사하는 모습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엔딩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로써 드라마의 포지션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 짙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연극, 오페라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여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죠. 즉, 배우들의 다소 과장된 연기와 조금은 오바스러운 행동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드라마의 1에서 4화까지는 오페라의 1막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총 20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5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이제 발단의 이야기를 마쳤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는 1에서 3화에 등장한 다수의 떡밥들이 4회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홍차영의 각성계기가 된 홍유찬의 죽음, 바벨그룹의 진짜 실세인 장준우의 등장, 그리고 홍유찬이 바래왔던 것처럼 RDU를 없애자는 것까지. 자, 그렇다는 것은 5화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떡밥들이 등장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4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홍유찬 변호사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화의 초반에는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특히나 금가프라자와 과거 그의 의뢰인들과 지시를 내린 우상의 최명희 변호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등장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누군가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서 더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홍유찬 변호사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의외인 지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가프라자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복귀한 빈센조에게 자신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빈센조가 홍유찬 변호사와 함께했던 변호사인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 금가프라자의 세입자들과 빈센조가 함께 바벨그룹과 싸우는 그런 구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다른 집단으로 그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각각의 이익 집단들의 이기심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한국 마피아의 모습이 금가프라자 세입자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센조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사이다 소리가 등장했는데, 이런 연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이다를 보여줄 것이라는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드라마의 후반부에 등장했죠. 홍유찬을 죽인 운전자에 대한 사적 복수가 등장하기도 했고, 원료 공장에 큰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드라마의 설정인 다크 히어로,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범죄 조직인 마피아라는 설정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힌트를 주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4화에서는 홍차영의 가치를 알아본 홍유찬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했고,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로펌의 대표인 한승혁이 아닌 최명희에게 악수를 건네는 바벨그룹 회장의 모습과 홍차영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녀의 사직을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승혁이 차영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장준우, 이 인물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벨그룹의 실세인 그가 왜 홍차영과 일을 하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의 아버지인 홍유찬을 회유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상에서 스파이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혹은 진짜 홍차영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판을 깔아놓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두 집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4회였습니다. 5화의 예고편에서는 빈센조가 바벨그룹에 대한 의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 회장이 실세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 이는 과거 빈센조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의 경험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가 구린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는 정체가 확실해진 장준우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짧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신승환 배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죠.
여러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조연으로 등장했던 그는 어떤 역할로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떤 사무실이 등장하는데 바벨 화학의 피해자 가족 모임 사무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피해자 가족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역할로 앞서 이야기한 신승환 배우님이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듯한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홍차영의 후배였던 장준우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립하게 되어서 조금 더 거센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에서 3화까지 흥미가 생기기는 해도 나름의 불안 요소도 있었는데 4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더 탄력을 받기 시작한 빈센조 뒤의 이야기가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